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코카콜라 컨솔리데이티드, 티커명 COEK를 한번 심층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코카콜라 하면 떠오르는 그 빨간색 로고의 본사, KO 말고요. 그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거인, 바로 보틀링 업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업이 최근에 모 회사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었거든요. 과연 이게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될까요? 아니면 홀로서기에 따르는 위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오늘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3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이게 바로 코카콜라 컨솔리데이티드가 이번 독립을 위해 치른 대가입니다. 이 단 한 번의 거래로 모 회사인 코카콜라 컴퍼니는 가지고 있던 지분을 싹 다 정리해버렸고요. 그 결과 미국에서 가장 큰 코카콜라 보틀러의 운명은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바로 모 회사의 태도예요. 이 수십억 달러짜리 지분 매각을 두고 이들은 이걸 관계의 끝이 아니라 성공적인 졸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딱 들어보면 뭐랄까, 우리가 잘 키운 자식이 이제 어엿하게 독립할 때가 됐구나 하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하지만 이걸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과연 이 졸업이 축하할 만한 독립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이제 험난한 바다에 홀로 담겨진 걸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 독립이라는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코카콜라 컨솔리데이티드, 그러니까 코카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인지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 이른바 경제적 회자를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는 그 코카콜라 컴퍼니, KO가 자동차의 핵심 엔진 기술과 끝내주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설계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코카콜라 컨솔리데이티드, COK는 뭐냐? 바로 그 설계도를 받아서 거대한 공장에서 자동차를 찍어내고 전국 딜러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조 및 판매 전문 기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비밀 레시피와 브랜드 가치에서 나오는 달콤한 이익은 본사인 KO가 싹 가져가고요. COK는 대규모 설비 투자와 촘촘한 물류망을 책임지면서 말 그대로 많이 팔아서 조금씩 남기는 그런 박리다매형 사업을 하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음료수 만들어서 파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거의 난공불락의 요새 같아요. 한번 보세요. 미국 14개 주와 워싱턴 DC에 걸쳐서 코카콜라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그것도 영구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다른 회사는 이 지역에서 코카콜라를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얘기죠. 여기에 1만 7천 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운영하는 그 촘촘한 DSD, 즉 직접 유통망이 가게 진열대 구석구석까지 제품을 실어 나르고요. 이 모든 걸 6천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소비자를 기반으로 하니까 규모의 경제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이건 경쟁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아주 깊고 넓은 해자를 파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린 이 회사가 독립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였을까요? 바로 직전 분기인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서 그 저력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이 회사의 힘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일단 순매출이 약 7% 가까이 늘었고요. 한동안 좀 주춤했던 판매량도 3.3%나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시 원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제품 가격을 올렸거든요. 그런데도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는커녕 오히려 더 많이 사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 회사가 가진 막강한 가격 결정력의 확실한 증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과연 이 24억 달러짜리 독립은 코케에게 날개를 달아줄 엄청난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이제부터가 진짜 고생 시작인 거대한 문제의 서막일까요? 이걸 두고 지금 시장의 시각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그야말로 저울질에 들어갔습니다. 한쪽 저울판에는 이 회사가 지금까지 증명해온 강력한 강점들이 올라가 있고요. 다른 쪽 판에는 독립과 함께 새로 떠안게 된 만만치 않은 리스크들이 올라가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는 쪽, 즉 강세론자들은 이제 진짜 자유를 얻었으니 그 막강한 가격 결정력과 운영 능력으로 더 높이 날아오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쪽, 즉 약세론자들은 원자재 가격 폭등, 새로 생긴 빚, 그리고 탄산음료 시장 자체의 하락세라는 이 삼중고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되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세론자들이 가장 먼저 칼을 빼드는 부분이 바로 인건비 문제입니다. 직원이 무려 17,000명이잖아요. 이분들의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압박이 지금 엄청납니다. 특히나 이 회사처럼 물류와 유통이 사업의 심장인 곳에서는 인건비가 올라가는 건 곧바로 수익성을 갉아먹는 정말 피할 수 없는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경영진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 달라요. 이분들은 직원들에게 나가는 돈을 그냥 사라져버리는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CEO가 직접 말했듯이 그 투자는 이미 시장 점유율 상승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돌아오고 있다 하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점이 비용 압박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강세론자들의 핵심 논리입니다. 약세론자들이 들고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원자재 리스크입니다. 아시다시피 콜라는 캔에 담아 팔잖아요. 그런데 이 캔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알루미늄에 붙는 관세가 2025년에 무려 2배로 뛰어버렸습니다. 이건 이 사업의 핵심인 캔 음료 제조 원가에 그야말로 직격탄을 날린 셈이죠. 하지만 시오코인은 지금까지 이 외부의 공격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막아내왔습니다. 뭘로 막았을까요? 네, 바로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그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무기로 사용한 겁니다. 실제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회사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원자재 비용이 오른 걸 소비자 가격에 성공적으로 다 녹여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독립항해에 나선 시오키 앞에 놓인 과제는 뭘까요? 앞으로 이 회사의 성패를 가르게 될 가장 중요한 3가지 핵심 포인트를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1년에서 2년, 이 회사의 운명은 바로 이 3가지 과제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부채 관리입니다. 자사주를 사들이느라 빌린 12억 달러. 이게 지금 단기 대출이거든요. 이걸 안정적인 장기 대출로 잘 갈아타서 재무적인 불안정성을 없애야 합니다. 둘째, 비용 통제죠. 끊임없이 오르는 원자재 가격과 인플레이션 압박을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똑똑하게 녹여내느냐, 이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포트폴리오 전환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탄산음료 시장은 장기적으로 지는 해잖아요. 이 의존도를 줄이고 요즘 잘 나가는 에너지 드링크나 건강음료 같은 고성장 분야에서 뭔가 확실한 한 방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코카콜라 컨솔리데이티드는 모회사라는 거대한 그늘에서 벗어나 마침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자유의 날개를 단 걸까요? 아니면 그저 안전한 항구를 떠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에 표류하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이 앞으로 이 회사의 주가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살펴본 이 심층 리포트가 여러분의 투자의 기준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궁금한 기업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